어제 이제 한동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의 갈등 국면이 봉합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 첫째 시장에 갔었잖아요. 그 화재가 났던 그 피해 현장에 가서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뒤에 그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상인들,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상인들이 2층에서 기다리고 있는 1층에서 시 관계자는 시의회 관계자들 그리고 유일하게 상인 중에는 상인회 회장 한 사람만 잠깐 만나고 떠났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참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 자체도 상당히 많이 놀랐고요. 뭐 초반에는 이게 약속 대련이냐 아니냐부터 뭐 그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는데 지금 여쭤보신 그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 가서 그 상인들의 울부짖음을 앞두고 그렇게 화해하는 듯한 모습을 짠 것은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저는 기획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갈등 자체는 좀 약속 대련이라고 보진 않지만 그걸 푸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상인들이 가장 아픈 일을 당했고 삶의 터전을 지금 잃어버린 곳에 가서 이거 화해 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무대로 이용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큰 분노를 느꼈고요. 그분들께서도 막 대통령한테 원성을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사진들도 있어요. 그 영상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가볍고 너무나도 그 진정성이 없는 행보들 그리고 그 상황에도 왔다가 20분 동안 그 화해 봉합 쇼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상인회장만 만나고 그대로 갔어요. 같이 기차 타고 올라가니까 맞아요. 뭐 같이 가자. 한동훈 위원장이 자리 있습니까? 그래서 같이 타고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저 장면이에요. 저 항의하는 장면 저분들. 근데 또 눈도 오고 전날이 가장 추운 날이었거든요. 저분들 아침 7시부터 기다렸어요. 그러니까요. 저 장소에서. 그 추운 날씨에. 그러니까 저분들이 당한 피해와 그 가슴의 울분을 생각한다면 이건 뭐 둘의 뭐 윤석열 한동훈 이 갈등은 권력 암투니까 그렇죠. 그걸 논외로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저분들을 도구화하고 무대로 삼아서 이용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건 저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브리핑 자료를 보면요. 마치 상인들과 120명인가 그 마치 대화하고 뭔가 그분들도 박수를 보내고 이렇게 나와요. 브리핑이.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니 안 만났으면 그 얘기를 빼든지 상인들이 뭐 대통령에게 뭐 대화도 나누고 박수를 보냈다는 식의 브리핑 자료를 어떻게 떡하니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저 보세요. 현장에 대통령실에서 올린 거 현장에 나온 150여 명의 피해 상인들은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눈물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저 사진은 모르겠고요. 저 앞에 문구는 대통령실 공식 그 발표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대변인 서면 브리핑으로. 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 같았으면은 대통령실의 브리핑을 국민들이 신뢰도 했을 거고 또 정보가 많이 차단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겠지만은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이 제도권 언론보다는 또 이제 그 유튜브나 또 다른 이제 뉴미디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또 특히나 요즘은 뉴미디어들이 많다 보니까 또 제도권 언론도 이게 비하인드 컷들을 많이 생산해서 유튜브로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식의 대통령실의 논평이 거의 사실과는 동떨어진 내용들인데 저게 국민들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기망을 하려다가 실패한 미수에 경우죠. 그친 건데 저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상인들의 울분과 그 분노와 그 피해를 당한 아픔에 대해서 그걸 어루만져 주기는커녕 그걸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건 나쁜 일입니까? 그렇죠. 사실은. 나쁜 일이죠. 그러니까 저 브리핑도 그 연장선에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도 그래요. 사진을 이제 화재 현장을 방문했던 사진을 대통령실에서 홍보 그 란에 올려놨는데 약 30여 장이 올라와 있어요. 그중에 20여 장, 3분의 2 정도가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의 컷이에요. 아니 화재 현장을 간 이유가 뭡니까? 그 현장에 피해 당하신 분들을 위로하고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그분들에게 뭔가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설을 앞두고서 시장에 불이 나버렸어요. 장사 다 못하잖아요. 저분들이 이제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저렇게 울분을 토하는 이유도 불난 거 이용해서 자기들 홍보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근데 대통령실의 홍보에 올라온 사진도 보면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의 컷으로 들어간 게 전체 내용의 3분의 1을 차지해.
이게 정말 대통령실이 할 행동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난 같은 거를 정쟁에 이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치적 이익으로 삼지 말자. 이거는 불문율이거든요. 네. 근데 보통 그 축구 경기를 봐도요. 축구 선수들이 주인공이 아니죠. 그렇죠. 축구 경기를 보러 온 관중들이나 TV로 보는 그 시청자들이 주인공이죠, 사실. 네, 그분들을 맞습니다. 위해서 축구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주인이고 국민들이 주인공이고 특히 저 재난 상황에서는 지금 네. 재난으로 아프신 분들, 아파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그 중심에 와서 저분들을 그럼 어떻게 도울 것이냐를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하고 네. 그 고민을 정부와 또 정부 여당을 이끄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이끌어가지고 좀 이슈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저분들을 이용하고 도구화하고 네, 맞아요. 본인들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렇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으로 삼아버리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재난을 대하는 이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들이 지금 가뜩이나 김건희 여사 때문에 예. 이렇게 좀 굉장히 감정이 안 좋잖아요. 안 좋죠. 국민들의 그 민심이 네, 폭발 네. 직전인데 맞아요. 이건 거의 불나는 데다가 진짜 기름 붓는 격이다. 저런 행태는 옳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사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상인들과 대화한 듯한 사진 거기에 있는 요 사진을 올렸어요. 한 장을. 근데 그 사진의 내용도 보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상인들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마치 여러 사람이 모여 있고 무슨 가게 이름까지 나오는 사진인데 좀 우리 제작진이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사진을 보면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진인가? 이 사진 비슷한 거예요. 저기 뭐 막 가게 앞에서 모인 것 같잖아요. 저기 오신 분들이 누구냐면 대부분 공무원들, 서천시 의회 의장, 서천시 의회 전 의원, 서천시 의회 의원 이런 분들이에요. 관계자들, 공무원들과. 저게 상인들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이 사진이 상인들을 만나는 장면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저는 화가 났어요, 사실은. 상인들이 2층에서 내려오지도 못했잖아요, 1층으로. 근데 그분들의 울분을 듣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시간에 아니 그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의회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1층에서 하고 장이 떠나버렸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게 상인 대표 한 사람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를 대처하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정부의 태도 그리고 오송 참사를 대하는 태도 여긴데 그리고 보세요. 저기 저 만난 분들이 노방래 전 서천 군수 또 서천시의회 의장 서천군 의회 의원 그분들이 앞에 있어요. 상인들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앞에 있는 게. 그러니까 저분들은 지금 뭐 줄대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이익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지금 피해를 당하신 분들 지금 이 재난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위로하러 간 건데 당연하죠. 엉뚱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지금 서로 정치적인 이야기들만 나누고 있으니 이게 그러니까요. 한심한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송 참사 그 다음에 지금 이 서천 이 화재 뭐 이번에 정말 인명 피해는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만은 그렇죠. 그걸 떠나서도 이게 지금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하루 맞아요. 아침에 지금 네.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상황에서 네, 그렇죠. 일국의 대통령 그리고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통령 그 권한을 가지신 분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무거워야 될 분이 저렇게 가가지고 좀 몰상식한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어떻게 화가 안 나면 그게 더 이상할 상황입니다. 이상한 지금 거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화가 많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럼 두 사람의 갈등이 이제 봉합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신 위원장 보실 때 예. 갈등이 완전히 봉합됐다고 보세요? 저는 이건 약속 대련은 아니고요. 아니다. 근데 봉합 면에서는 일부 봉합을 추구했다고는 보는데 이게 말 그대로 그냥 그 우리가 예. 밥 다 먹고 안 치우고 그냥 이렇게 식탁보 씌워놓은 거랑 비슷해요. 그렇죠. 또 문제 그냥 생기는 거예요. 덮어놓은 거예요,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잠시. 네, 맞아요, 언젠가 맞아요. 설거지 해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임시 방편이다. 임시 봉합인데 저는 멀지 않은 때에 예. 또 한 번 저는 2차, 3차 충돌이 계속 일어날 이어질 거다.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김경률 시작이. 위원의 네, 네. 발언. 맞습니다. 저는 뭐 그 발언이 잘못됐다 생각은 안 합니다. 국민의 민심을 아주 일부 녹여낸 발언인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못하는 그리고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일부 정치적으로 조금은 미숙해서 그 뭐 김성동 의원 앞에 있는데 마포 가가지고 김경률 손 들어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쌓여가지고 대통령실이 그만둬라.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그런 거죠. 오늘도 아마 기자들이 한동훈 위원장 쫓아다니면서 또 물어볼 겁니다. 계속 물어볼 거예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당의 입장은요? 내지는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합니까? 이 두 계속 질문을 물어봐요. 앵무새처럼 할 거예요. 계속 할 겁니다.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까지는 피했죠. 어제까지는. 네, 어제까지 피했죠. 뭐 어제 애매모호하게. 밝혔습니다. 네, 뭐 그걸로 네. 가름해 주십시오. 네. 뭐 언제까지 가름합니까? 안 돼요.
그 이게 저는 뇌관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민심을 일부라도 더 수용하면 아마 대통령실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리고 저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힘은 아직 한동훈 위원장보다는 더 강하다. 네. 인기는 한동훈 위원장이 더 많지만 네. 현실적인 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은 더 있다. 그렇죠. 그래도 대통령인데 그러니까요. 힘은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아니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한동훈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더 세게 나가서 만약에 예, 예. 정면 충돌하고 여기서 완전히 정면 그렇죠. 충돌. 예, 그랬으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민을 할 거예요. 네. 어디로 줄을 서야 되지? 네. 왜냐하면 공천은 어쨌든 당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내려와도 뭐 대통령실에서 압박이 내려와도 당에서 안 하겠다고 해버리면 할 말은 그 없어요. 도장을 사실은. 찍어야 돼 한동훈 그렇죠. 위원장이. 예. 그러면 쓸 텐데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 신인기 저도 이제 그건 동의해요. 네. 덮어놨어. 네. 그러니까 이건 뇌관은 아직 살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힘이 세다는 걸 보여줬으니 공천 받으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래도 대통령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의 별의 순간은 엊그제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충돌 국면에서 예.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저 90도 인사하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예. 90도 인사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은 당회의를 하겠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우리는 특검법 필요하다.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수사받고 얘기하고. 네. 내가 검사였어도 네. 이런 사안에 대해서 넘어갈 수가 없었을 그렇지.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예. 그럼 국면은 완전히 달라지죠. 달라지죠. 그러면서 네. 수도권의 외 위원장들 내지는 출마할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서 당연하죠. 영남 기득권과 대통령실 기득권과 1대 1합을 겨뤘다면 그럼 아마 민심도 많이 붙었을 바뀌죠. 거예요. 그럼요. 예, 근데 그걸 못 하고 가가지고 서천 화재현장 가서 30분 대기하다가 춥죠. 네. 그러다가 대통령 오니까 네.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대통령은 그냥 어깨를 한번 툭 치고 그래 말을 놓는 순간에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 당은 이 수직적 관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검사 동일체 당이다. 그렇죠. 라는 순간 전 네. 한동훈 위원장의 기회는 다 물 건너갔다. 물 앞으로 건너갔다. 2차, 3차, 4차 충돌이 계속 있을 텐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네. 윤석열 대통령의 길을 못 꺾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맞아요. 때는. 그리고 권한도 아직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크죠. 임기가 남아서 그럼요.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검찰 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대통령한테 있잖아요. 그리고 인사권도 네. 많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거 떨어질 게 명백한데 그렇죠. 그분들. 떨어져도 장관이든 공공기관이든 내려갈 명백한데. 때가 많으니까 아직은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눈을 더 의식할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런 상황이 전 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뇌관은 사실은 이제 물론 출발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였지만 김경률 비대위원에게도 뇌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과연 사퇴를 시킬 거냐 말 거냐. 대통령실은 제가 볼 때 물밑에서라도 네. 계속 압박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을 사퇴시키는 것이 네. 비대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뭐랄까요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계속 갈 걸로 보십니까? 저는 우선 김경률 비대위원 자체는 사퇴할 사람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이분이 또 참여연대 활동하면서 조국 사건 때 보수로 넘어오신 맞아요. 분이기 그랬죠. 때문에 네, 맞아요. 별로 그냥 나 잃을 거 없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요. 당사자는. 그럼 사퇴는 빼고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자를 것이냐? 예. 그럼 본인의 인사권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것도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강압을 해서 끌어내리는 모양을 만약에 취한다면은 예. 이건 말 그대로 김경률 띄워주기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놓고 봐도 김경률 거는 건들 수가 없다. 없다. 그렇다면 김경률 비대위원도 네. 지금 당장 뭐 또 들이받고 이건 안 하겠지만 예. 상황이 가면 갈수록 들이받고 싶은 욕구가 더 나올 것이고 예. 그거를 들이받으면 그때는 이제 대통령실도 좀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아마 국민의힘이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전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두 번째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보여지고요.